통장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에 통장이 5개도 있을 수 있고 10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거래한 통장이 주거래 통장입니다. 주거래 통장을 찾아가지고 한 20년치 정도를 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 대로 상속소송의 자료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필요한 자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자료 찾기가 왜 어려울까? 그다음에 유언장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료 확인을 위한 준비, 직접 방문이 필요한 기관들, 법원을 통한 자료 확보,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기가 왜 어려울까요? 우선 대부분은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도 잘 모르시거든요. 그 다음에 자료가 필요한지 알아도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들이 얻을 수 없는, 그러니까 발급받을 수 없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자료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상속이 개시가 됐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유언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유언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유언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유언장은 좀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원본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언을 받은 사람이 원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거는 그 유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본을 확인해야 된다. 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신청이 되면 모든 상속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거든요. 부동산, 금융재산 이걸 다. 그리고 이게 상속 개시 후에 1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동안 6개월로 돼 있다가 이게 1년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1년까지는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이걸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년 후에는 금융재산에 관해서는 금융감독원, 부동산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부동산은 대개 한 2주, 그 다음에 금융재산은 한 4주 정도 되면 이제 통보가 오거든요. 그 다음에 통보를 받은 후에는 그 기관들을 직접 방문하셔야 돼요.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그 다음에 시청, 구청, 국세청 이런 데를 직접 방문해서 자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료 발급을 위한 기본 서류에는 어떤 게 있냐 이걸 한번 보면 우선 망인의 기본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사망 신고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망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그러니까 망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 상속인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상속인은 자기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자료를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게 1차 상속인만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하고 부인, 엄마는 되는데 손주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상속인만 자료를 찾으러 갈 수가 있다. 그걸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방문을 하는 기관들에는 우선 이제 금융기관에는 은행, 이게 망인의 거래 내역을 이제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보통 주거래 통장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주거래 통장이라는 개념이 통장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에 통장이 5개도 있을 수 있고 10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거래한 통장이 주거래 통장입니다. 주거래 통장을 찾아가지고 한 20년치 정도를 떼셔야 됩니다. 그게 은행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많이 떼주지 않는 데도 있는데 대충은 한 20년치 정도를 떼야 그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 유언 내용 신탁이 있다. 그러면 유언 내용 신탁의 내용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보험 계약 내용이 있고 수익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해지를 했으면 해지 환급금이 어디로 갔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에서는 이제 주식 거래 내역이라든가 주주 변동 상황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탁도 요즘에는 이제 많이 신탁 회사를 이용하시는데 그 신탁 내용이라든가 수익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시청이나 구청을 이제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하실 거는 재산세 과세 증명입니다. 이것도 필요하면 한 20년치 그렇게 떼달라고 하시면 떼주거든요. 재산세 과세 증명 가지고 뭐 하냐? 그 이제 재산세 과세 증명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잖아요. 10년 전에 부동산이 5개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9년째 가보니까 부동산이 4개만 있다. 그러면 하나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 주소에 관련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그 부동산 하나를 매매했는지 다른 사람한테 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그 재산세 과세 증명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4개였던 부동산이 또 1개로 줄었다. 그럼 3개가 없어진 거잖아요. 또 없어진 부동산이 매매가 됐는지 증여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재산세 과세 증명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세청 같은 데서는 망인의 양도소득세라든가 뭐 미납세액이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 저작권이나 이런 뭐 지적재산권들이 엄청 지금 이제 이 가액도 높고 재산적 가치가 높은데 특허청 같은 데서 이제 지적재산권 등록 사항이나 지적재산권 이동 현황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 등록사업소나 뭐 회원권사, 연금공단 이런 데서도 자동차 등록사항, 회원권 등록사항, 연금 수령 여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제 뭐 의무기록이나 뭐 간호일지 같은 것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발급받을 수 없는 자료를 법원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회사 관련 자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들이 가서 발급받기 어렵거든요. 이거는 이제 법원을 통해서 뭐 재무제표라든지 회사의 뭐 주주 변동 상황이라든지 뭐 주주 명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법원을 통해서 문서 제출 명령 같은 걸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별로 이제 증여세를 얼마나 냈느냐 이런 것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법원을 통해서 문서 송부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상속인에 대한 통장 내역, 상속인은 아니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떤 상속인의 자녀라든가 배우자의 통장을 본다. 이거는 법원을 통해서가 아니면 힘듭니다. 그리고 법원을 통해서도 어떤 거래가 있어야 되고 기간도 제한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료는 확보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상속소송에서 미리 준비하면 이기는 마법 같은 서류들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